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바로 뜨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사이비님이 좋은 아침입니다. 시선집중팀 파이팅 이런 인사를 건네주셨는데 사입이요? 그러니까 그 좋은 그 여러 가지 이름 놔두고 왜 닉네임을 사이비라고 본인을 사입으로. 와. 그러니까 왜 닉네임을 사이비로 그러니까 정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뉴스 세계에서는 가짜 뉴스는 전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오로지 진실만을 보도합니다. 이게 두 분께 얼마나 큰 압박이 되는지 알고 계시죠? 사명감을 갖고 자, 지금부터 뉴스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코로나 뉴스들이 좀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부터 마스크 120만 장을 약국에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23만 장 우선 대구 경북 지역에 보내기로 했고요. 또 일부는 어제 오후부터 풀렸죠. 네. 앞으로 500만 장은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 공영 홈쇼핑이나 약국 같은 좀 공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풀리고요. 네. 또 앞으로 하루 240만 장씩 약국이 전국에 2만 4천 곳 있습니다. 평균 100장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 또 한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려주는 그 민간 임대인들에게 6개월 동안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세금으로 보존해주겠다는 방침도 여기 밝혔습니다. 상암동 MBC 조금만 가면 농협 하나로마트 있거든요. 네. 어제 제가 이제 거기 들러봤어요. 뭐 살 것도 있고 해서 했더니 이제 그 마스크를 찾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매장 직원분이 아마 다음 주나 돼야 판매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하더라고요. 전국적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요. 네, 코로나 사태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전북 전주시 40대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예, 네. 사인이 이제 과로사로 추정 중인 상황이고요. 부검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금 둘로 또 갈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오늘 아침 기준으로 120만 명을 넘긴 가운데 네.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도 지금 88만 명을 넘긴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네 그리고요. 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 지금 지역 내 병상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확진자들 특히 중증 환자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반 환자를 보내라라는 입장이었는데요. 네네. 이후에 이제 오해라면서 중증 환자용 음압병실은 얼마든지 수용하겠다. 다만 경증 환자의 집단 이동은 이제 우려가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좀 그러니까 미면 약간 입장 변화로 있는 거죠.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좀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번 이제 법사위에 나와서 이 주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고 발언한 게 지금 빌미가 됐는데요. 예. 박 장관은 우리 국민이 감염 원인이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지금 네. 출입국 금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다 청와대도 이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일축한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감염 확진자 수가 지금 급증하면서 정부가 지금 밀폐된 공간에서의 행사 중단을 종교계에 요청을 한 상황인데요. 네. 지금 국내 주요 대형 교회 중 일부는 주말 예배를 계속 고수하겠다라고 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천주교는 236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교구의 모든 미사가 중단된 상태고요. 불교계도 예정된 법회들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진짜 꼭 이래야 되나요? 저도 뭐 종교가 있긴 한데 네. 종교도 중요하죠. 해야 네. 되는데 네. 지금 상황상 감염이 그렇게 된다고 지금 다들 밝혀져 있는 상황인데 네.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종교가 이야기하는 게 전 세계 평화와 안녕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 안녕 아닌가요? 안녕. 그렇죠. 예. 안녕이죠.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이나 뭐 옛날엔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엄청 발달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목회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 굳이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다수가 그것도 실내에서 밀집된 공간에 그러니까 실내 공간에서 밀집되게 이제 모이는 경우가 네. 이제 그 안녕을 해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이제 그 자제를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안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안녕과는 거리가 멀는데요. 그렇죠? 종교에 뭐가 네. 맞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건 잠시 이제 전문가 연결할 테니까요. 이때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총선 뉴스들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통합당의 속속들이 공천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통합당이 서울 강남갑의 태영 오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우선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 지금 뭐 경기 고양정의 비례대표 김연아 의원, 서울 송파병의 옛 안철수계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이 단수 추천이 됐고요. 뭐 반면에 5.18 망언으로 징계를 받은 김순례 의원은 공천이 배제가 됐습니다. 예. 좀 재밌는 이 대진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이제 나경원 의원의 동작을 지역구에다가 이수진 전 판사를 투입하기로 내부적으로 확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이제 판사들 간의 대결이 되게 되었는데요.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지역구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대구를 방문했던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지금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면서 문재인 정부 비판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네. 황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말께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직을 요청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락을 한다면 2012년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고 2016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고 예. 요번에 만약에 맞는다면 다시 네. 미래통합당으로 지그재그네요. 그런 행보가. 그렇죠. 이런 경우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전을 따지보면 더 많긴 한데요. 하여튼. 스포츠계의 전이맨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어떤 적을 옮겨 다니는 그렇죠. 그런데 와. 이 전이맨이 A 구단과 B 구단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예. 그 같은 구단을 한 2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지금요. 네. 상대 구단으로 네. 그렇기는 어렵죠. 근데 뭐 이거는 지금 뭐 아직 뭐 그 확답을 안 한 거잖아요. 뭐 아직은 약간 썰 수준입니다. 아직은요. 이렇게 지켜보고요. 네. 다음은요.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의 고립이 지금 심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권은희 의원은 입당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비례대표 출신들은 통합당과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김영호 위원장 등도 자리가 열려 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결국 국민의당이 통합당과의 통합인지 소수 정당으로 독자 생존인지 지금 갈림길에 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요걸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그 현상 하나가 어제 발생하지 않았나요? 권은희 의원이 어제 국민의당 입당을 했죠. 네네, 입당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의 지역구가 광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를 옮기지 않는 이상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입당을 했다면 자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안철수 대표가 미래통합당하고 함께할 요량이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을 했을까? 라고 하는 어떤 물음표를 찍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네. 대충 힌트는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네. 이어가시죠. 네, 한국당 미래한국당입니다. 통합당이 아니라 미래한국당이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시켰고요. 비례정당 비례정당.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 후원회장으로 이동명 의원으로 정하면서 총선 준비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미래한국당에 맞서기 위한 전략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네. 민주당 지도부가 뭐 적극적으로 대응을 지금 뭐 공개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뭐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뭐 문재인 지지 성향의 여러 분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비례민주당 계획이 있죠. 또 네. 한편에선 정봉주 전 의원 등이 더 파란 민주당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정 전 의원 본인은 적극 부인했습니다. 네. 또 오늘 주권자 국민회의와 한국 YMCA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연합당 창당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이쪽 이제 진보 정당들 간의 비례연합체인데요. 해외 사례가 없는 건 아닌데 성사될지 미지수입니다. 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연합한 형태의 비례정당에 대해서 운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6일 엊그제 저녁에 민주당의 5명의 의원이 마포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가지고 비례정당 문제를 논의를 했다. 요 내용인데 이제 그걸 간략히 제가 이제 전해드리면 여기 참석자가 당 3역 가운데 2명인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그다음에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지냈던 홍영표 의원하고 김종민 의원, 한 명 더 있는 게 당 대표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 이렇게 5명의 의원이 26일 저녁에 마포의 음식점에 만나서 비례정당 문제를 논의를 했다. 그래서 비례정당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그럼 독자적으로 비례정당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정당과 연합하는 것으로 갈 것인지는 결정을 못하고 김종민 의원에게 맡겨서 다음 주 중으로 발제를 하기로 했다. 이런 요지의 지금 보도거든요. 네. 뭐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추측 보도가 아니라 보도를 보니까 바로 맞아요. 이제 옆방에서 이게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옆방에서 중앙일보 기자들인데 바로 옆방에 이 5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서 보도를 했다고 하니까 오보의 가능성 그렇게 없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알려도 된다라는 취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뭐 그거는 또 아니죠. 왜냐하면 옆방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저쨌든 네. 오보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중요한 사람들 여당의 중요 인사들이 만나서 사실 딴 얘기할 거는 사실 없어요. 뭐 공천은 공천대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공천에 뭐 관여할 수 있는 그 역할들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뭐 비례정당, 위성정당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시간이 되게 촉박합니다 지금. 음흠. 지금 뭐 3월 16일까지거든요. 한 달 전이니까 네. 시간이 없어요.
구체적 그림은 지금쯤 그려야지만이 다음 주에 아주 순조롭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보도돼도 뭐 큰 상관없는 상황이 아닌가 실행 생각이 방안은 그러니까 실행 방안은 약간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참석자들의 면면으로 본다면 무게감이 상당히 높은 아유, 거라고 네, 봐야 그렇죠. 되고 예. 그러니까 비례정당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는 게 맞는데 다만 관건은 이해찬 대표가 이제 어떤 입장이냐. 그렇죠. 네. 좀 이걸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보고를 해야 되겠죠. 이해찬 김종민 대표가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면면을 보면 이거는 심상치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자, 이걸 둘러싸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란이라든지 찬반 앞둔 이야기가 아마 이제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그 안에서도 사실은 의견이 굉장히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해찬 대표는 공개적으로 계속 반대를 해왔었죠. 이 구상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뭐 기존에 이제 다른 민주당 중진 쪽에 뭐 제가 들은 거에 의하면은 네. 애초에 이제 밖에서 비례민주당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터치하지 않는 거는 괜히 그거에 대해서 지도부가 가서 더 키우기 때문이다. 이거에 대해서 굳이 터치하지 않고 그냥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예. 우리 우리대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계속 해왔거든요. 아마 예. 이게 실제로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관철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의원총회도 거쳐야 되고 당에서 좀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과정에서 또 이 얘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또 얼마나 또 야당에게는 또 공격의 빌미가 되겠습니까? 네. 또 명분적으로가 이게 좀 큰 건데 소탄대실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죠. 근데 야당은 참그뭐 꼼수라고 본인들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여당에서 비례정당을 만들 수 있냐고. 비례정당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네.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지금 뭐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갈리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이걸 이 닉네임 박준 변호사가 좀 읽어주세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꼬주 브루너 모르겠습니다. 네, 다시요. 코코즈 브루너. 네, 브루너님이 네.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선거법을 개정한 의미가 없죠. 오히려 개혁이네요라고 하는 반대 입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물먹는 하마님은 선거는 이기고 봐야 함. 어떤 당이든. 지금 두 가지가 딱 그냥 대립되는 상황이에요. 결국 이게 현실과 명분의 대립. 이상하고 대립하는 갈등. 거. 예.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법은 좋게 바꿔놨는데 네. 옛날로 돌아가는데 네. 그렇다고 선거에 져버리면 더 최악인 거고 그 음. 민주당의 또 여당의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브루스 웨이님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네. 또 이런 어떤 그 진단을 말도 해주셨고요. 일리가 있고요. 신현주님은 비례민주당은 필연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대놓고 만들었으니 이해는 이. 또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의견이 완전히 지금 갈리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제 그 이번 주말 거치면서 다음 주 초에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논의가 정리가 될지가 좀 관심사로 좀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우리 속담에 맞는 게 그 그렇죠. 전부터 계속 이게 기다 아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운도 좀 띄었죠. 계속 간도 좀 그러니까요. 보고. 네. 그러다가 지금 이 보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종 종결점이 차이가 좀. 뭐 너무 나요. 너무 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정말 이상 찼다가 큰일 날 수 있다고 안에서도 판단할 것 네. 같아요. 5689님도 이해찬 대표가 뒤로 지시한 거 아닐까요? 라는 또 이런 거 분석을 또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최근 경기방송이 자진 폐업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예.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언론 탄압으로 인해 폐업한 거란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발단은 조금 시계를 돌려서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네. 경기방송 김혜령 기자가 질문했던 거를 기억을 하실 텐데요. 네.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라고 네. 말해서 이후에 좀 감론을박이 있었죠. 예. 근데 이 김 기자가 최근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히면서 네. 이 질문이 경기방송의 재허가권 이 심사를 하는데 심의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여권 인사들이 좀 불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준호 경기방송 이사도 입장을 내면서 폐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안 중 하나를 꼽으라면 경기도 의회의 정치적 이해관계 얽힌 언론 탄압. 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외부 세력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가보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요? 네. 저는 사실 이 소위 말하는 그 뇌피셜이라고 하죠. 네. 그 어떤 정확한 출처가 있는 오피셜 정보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사상적인 어떤 이 생각 사적 생각이 들어가서 본인이 스스로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피해의식 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의혹 제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러니까 실제 보면은 김 기자 본인께서 이런 질문을 위로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실체적 진실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해서는 사실 경기방송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상황들이나 이 폐업 파괴된 절차들을 보게 되면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근거가 라는 생각이 있어야죠. 듭니다. 그렇다면 예. 요 얘기만 할 게 아니고 느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어떤 지시들이 있다 이렇게 해야지 보도가 돼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된다면 이 경기 방송이 아니고 몇 가지 이제 없어져야 될 게 진짜 많아요. 그런 식으로 됐다면 하나도 안 없어졌잖아요. 다 예. 승인 다 조건부 이상의 승인을 받고 지금- 있는데 예, 그 말씀 말이 됩니까 이제 이게? 그 말씀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때문에 여권이 그러니까 여권의 괘씸죄에 걸려갖고 아유 없어질 거죠. 강화문 얼마 많은데 그러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소리 그러니까 해야죠. KBS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으로 인터뷰했다.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 저 아나운서 그러면 KBS는 왜 그만두나?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얘기고요. 네, 이게 기자 언론이라면 오히려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죠. 그래요. 근거도 하나도 없고요. 네. 근데 그 말이 대명천지 되는 소리 이렇게 어리숙하고 이렇게 그 대놓고 촌티나게 또 작업을 할까요? 뭐 여권에서? 그것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어떤 일부 어떤 특이한 여권 인사가 뭐 비슷한 류의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게 실제로 외압으로 작용을 했는가, 네. 어떤 권한이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또 인터넷에 약간 명예로운 죽음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럼 또 뭐예요? 이 개념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망했어요. 근데 이건 어벤져스 탓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벤져스가 아니었어도 어차피 망할 영화였는데 때를 잘못 만났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이 어떤 원인을 돌리는 거거든요. 경기 방송은 굳이 이 질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근 재정적 안 상황이라든가 좋은 내부적 상황 다 문제 알고 때문에 있는데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어떤 경기도 외로 예산 삭감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경기방송 폐업 이유를 마치 언론 탄압이라고 하게 되면은 멀쩡하게 잘 굴러가던 회사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문 닫게 생긴 것처럼 이게 호도될 수 근데 있는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언론 탄압이라는 건 우리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인데 그 이유를 들어서 언론 기관이 자신의 폐업 이유를 든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네. 조금은 온도를 좀 낮추셔야 아니요. 됩니다. 예. 이거 진짜라면 정말 큰일 날 노릇이잖아요. 이게 진짜면 정말 근데 이게 마음대로 뒤집어질 일이죠. 보도된다는 게 이게 말이 진짜로 이건 정말 엄청난 아, 사건. 진짜 탄핵 사유예요. 진짜 탄핵 사유. 알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상식적 판단을 충분히 하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뭐 말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마무리해도 되겠죠? 마무리하죠. 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